1991년 3월 26일,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따뜻한 봄 기운이 대구 와룡산 자락을 감싸 안고 겨우내 움츠렸던 개구리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활기찬 계절이었죠. 평화롭고 한가로웠던 그날, 5명의 아이들이 도롱뇽 알을 찾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이 개구리 소년들은 그저 평범한 초등학생들이었죠.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그 산길에서 아이들은 마치 안개처럼 한순간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과는 다른 시간을 살게 되었죠. 온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미스터리를 남긴 채 그들의 이야기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끔찍한 지옥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찾아 헤매야만 했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와 사건 초기부터 드러난 무능한 수사의 민낯, 그리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사회적 책임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의 서사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미제 사건들처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그 질문의 시작이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고스란히 보여줄 것입니다. 사건 당일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들은 밤새도록 마을과 산을 헤매며 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을 겁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차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했겠죠. 아이들이 평소에 장난을 잘 치는 개구쟁이들이었다지만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과 절박한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을 겁니다. 그 밤은 실종된 아이들의 가족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악몽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아이들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져나갔고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고 실종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도 미비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 수사는 초기부터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듭했습니다. 실종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경찰의 무능함에 가슴을 치며 직접 발벗고 나서야 했죠. 그들은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헤매고 다녔고 혹시라도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하나로 온갖 제보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단순한 부모의 슬픔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한 가족이 겪어야 하는 무력감과 절망감의 상징이 되었죠. 초기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 가출 혹은 부모에 의한 살해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사회의 싸늘한 시선과 의심까지 감당해야 했던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개구리 소년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치부와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비극적인 서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은 더 이상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아이들이 사라진 소식은 삽시간에 대구 전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평범했던 5아이들의 얼굴은 전국의 모든 신문과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했고 이는 곧 전 국민적인 관심과 염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와룡산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수색대원과 헬리콥터가 뒤덮는 거대한 탐색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경찰과 군병력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까지 발벗고 나서 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죠.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전국에는 아이들의 몽타주가 담긴 전단지가 바람처럼 뿌려졌고 혹시라도 아이들을 봤다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모님들은 매일 밤 텔레비전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며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온 국민의 가슴을 저미는 듯했죠. 수많은 제보 속에는 신락 같은 희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헛된 정보이거나 심지어는 사기꾼들의 농간이었습니다. 무속인들은 터무니없는 예언으로 가족들을 현혹했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금품을 노리고 거짓 제보를 일삼았죠. 수사당국은 매번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깊은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허탈한 표정으로 텅 빈 산을 바라보던 형사들의 뒷모습은 당시의 무력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만 의존할 수 없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돌리고 수소문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초반에 뜨거웠던 관심은 서서히 식어갔고 수많은 오보와 가짜 제보 속에서 수사의 방향은 갈피를 잡지 못했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면서 개구리 소년 사건은 마치 잊혀져가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시간은 1991년 3월 26일에 멈춰버린 채 단 하루도 아이들을 잊지 못하고 매 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란 그저 절망의 무게를 더하는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었죠. 그렇게 1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른 2002년,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희망적인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9월 26일, 개구리 소년들이 사라졌던 그 와룡산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한 유골은 11년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잔혹한 증거였죠. 발견 당시 유골들은 서로 뒤엉킨 채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소지품들과 함께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끔찍한 발견 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음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부모님들은 11년 만에 돌아온 아이들의 흔적 앞에서 통곡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찢는 듯한 오열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절규였을 겁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속보 경쟁에 돌입했고 국민들은 11년 전의 충격과 슬픔을 다시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골 발견은 단순히 사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왜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끝나지 않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시작점에 불과했죠. 이어진 수사 과정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테니까요. 유골이 발견된 그 순간부터 모든 시선은 다시 와룡산으로 집중되었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였지만 아이들의 유골은 마치 어제 일어난 비극처럼 선명하고 잔혹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발견 당시 아이들의 유골은 서로 뒤엉킨 채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장난감 총알과 같은 소지품들과 함께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어떤 끔찍한 사건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수사 과정은 또다시 거대한 실망감을 안겨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유골 발견 초기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11년간 애타게 기다려온 부모님들과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사는 결정이었죠. 어떻게 11년 만에 돌아온 아이들의 유골을 두고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현장 보존의 미흡함은 물론 발견된 유골과 유류품에 대한 정밀 감식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며 사건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특히 발견된 아이들의 두개골에서는 날카로운 둔기에 의한 손상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났고 심지어 특정 아이의 옷가지 주변에서는 미세한 탄두까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단순 저체 온사라는 초기 결론을 뿌리째 흔들기에 충분했죠. 여러 법의학 전문가들은 유골의 상태와 발견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타살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수사의 미흡함으로 현장이 훼손되고 증거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진실 규명의 기회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절규했습니다. 11년 만에 아이들의 흔적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국가와 수사기관이 진실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에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이제 슬픔을 넘어 분노와 허탈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언론은 연일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하며 국민적 공분을 키웠습니다. 국민들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염원은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2006년 3월 25일 결국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고 이 날짜를 기점으로 범인이 잡히더라도 더 이상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무력감에 빠뜨렸습니다. 15년간 이어진 수사는 결국 범인의 얼굴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죠. 법정에서 그리고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부모님들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15년이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과 고통스러운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이제는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깊은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무능한 수사에 대한 깊은 분노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은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비극의 시작이자 우리 사회에는 깊은 상처로 남을 정의의 부재를 의미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이렇게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고 있는 영원한 빚을 상기시키며 국가와 사회가 약한 존재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반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묻힌 채 시간만이 흘러가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세대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